예, 결국 저희 아이들은 자정 넘어서까지 있다가 겨우 데우고 이제 빨래를 널고 새로운 빨래가 되는 동안 잠시나마 저의 감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네, 다시 한 번 더 시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좋았던 시를 왜 좋았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승무이 씨가 저희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그러니까 아마 조선대학교 교수일 텐데, 나희덕 씨가 저는 되게 따뜻하고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숙모의 타이틀 시가 저는 96쪽에 있는 시와 132쪽에 있는 시가 이 두 시가 타이틀 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두 시를 보면은 저는 나희덕 시인의 시가 생각나서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제 취향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가 몇 개 후보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속의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시들 중에서는요, 와, 요 표현이 참 좋았다는 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덕 시인의 시처럼 굉장히 따뜻한 시라서 좋았다는 시가 한 개가 있고요. 마지막 한 유형은, 와, 제가 이런 시를 좋아하는 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시가 좋아. 진짜 직감이, 영감이 번뜩인다 싶었던 그런 시가 있는데 이 세 종류로 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앞에서부터 얘기하자면 물지분적에서 시를 되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지분적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내 바다라든지 이런 시들도 그런데 좋았던 거는요. 생활시라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프로 작가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생활 속에서 느끼신 거잖아요. 생활 속에서 한순간 지나가는 그 상념들, 한순간 지나가는 장면을 곱게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멱살을 틀어잡아 쥐고 어떻게든 간에 의미를 끌어내셨다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물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제 마지막 표현이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썼어도 정말 이렇게 쓰고 나서 되게 뿌듯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잊혀질까? 정말로 안 아플까? 저는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의 내용도 참 좋았지만은 저는 마지막 시 구절 때문에 되게 눈에 확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지분적 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50쪽으로 갈 건데요. 어, 50쪽에서도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에 관련된 시,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의 어떤 장면에서 뭔가를 분석 하는 걸 느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와, 멋있다, 좋겠다, 부럽다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이 되게 좋았어요. 저게 나지, 저게 내 바다지. 이 구절이 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이 눈에 좀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태풍 후의 바다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가 저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엔 54쪽에 있었던 물바가지인데요. 네, 물바가지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단연 요 구절입니다. 바가지를 놓고 나니 바다가 보인다. 아,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와, 이건 진짜 훔쳐가고 싶다 싶을 정도로 좋았는데요. 사실 바가지하고 바다는 전혀 다른 속성이잖아요. 바가지는 되게 좁은 것이고 바다는 되게 크고 웅장한 건데 똑같이 두 운을 맞춰서 발을 쓰신 것부터 시작해서 의미가 절묘하게 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바가지에서 이 표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78쪽에 그 영화 소울 얘기했잖아요. 와, 소울은 어떤 영화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가 없어서 어떤 영화인지는 알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정말로 인생 영화라고 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숙모는 저희 신앙의 선배이시기도 하시고, 역시나 저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 사실 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이 영화에서 참 많이 보고
상상력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멋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영화라서 저는 역시 소울에서도 여기 이 시에서도 가장 좋았던 것은 이 표현 제 마지막 표현은 승모 씨를 이제 접하 보면서 '와 맺은 말을 정말 잘 쓰신다.' 하고 싶 마지막에 시의 감정을 확 닫아 주시는구나. 완전 집약시켜서 시의 감정을 몰아주시는구나. 이렇 그렇게 하니까 시가 되게 오래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가 이야기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감정을 확 집약을 시켜 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결코 차오르지 않을 것 같던 바다가 넘실대는 것을 보면 너는 눈물이 차오를 거다." 이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차오르지 않을 것 같은 바다가 넘실대는 거 보면 눈물이 차올 거다. 이 발상과 표현이 너무 멋있었다. 그냥 영화 소울은 이게 픽사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저 픽사 애니메이션도 되게 좋아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표현 자체가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너무 멋있다. 이것도 역시 소울 보시고 난 다음에 바다를 보면서 떠오르신 걸 쓰신 거일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보면은 승무원을 지나가는 느낌이 올 때 그거를 확 캐치해서 소재에서 바로 시로 이어나가는 연계성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85 쪽에 나오는 시 3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님이 오시도록 여기서 내님이라는 게 승무 말씀하셨다시피 그분이잖아요. 인스피레이션인가요? 영감 오시는 그분이잖아요. 저 이거 보면서 승무 미리 아마 보셨겠지만은 스티븐 킹 씨가 쓰셨던 유혹하는 글쓰기의 책이 생각났습니다. 이분 진짜 완전 글 중독자잖아요. 휴가 가서도 계속 글 쓰시는 게 취미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 얘기하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내 뮤즈가 언제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영감을 주고 갈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표현들도 되게 좋았고 이런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 진짜 공감이 돼서 저는 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주로 있기 때문에 서로 필기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카카오톡에 쓴다든지 아니면 저 갤럭시 노트 쓰는데 노트에서 펜 빼서 바로바로 적어 둔다든지 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안 적어 두니까 숙모께서도 아시겠지만 기분이 처음에 그때 어느 정도까지 구상을 해 놓지 않으니까 나중 가니까 김이 확 새더라고요. 그냥 죽은 생선처럼 오래된 생선처럼. 그래서 숙모의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공감이 돼서 그래서 요 시도 후보로 골랐습니다. 아마 저는 이 시가 이따가 나올 시의 넘버 1 이고 이 시가 넘버 2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1 쪽에서요. 이제 자화자찬인데 이 시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이런 시 되게 좋아하잖아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시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발했어요, 시가. 영상 만드는 것과 시 만드는 거를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고 표현도 너무 재밌어서 방법만 배운 작품 나오겠는데 시를 보면 누가 좀 다듬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 게 되게 좋았는데 저 근데 이거 숙모시 전체를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어,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시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되게 짓다가 산문시가 나오고 갑자기 시가 엄청 길어진대요. 시가 짧은 시였는데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은 뭐 정몽주의 단신가처럼 되게 글자 수도 적고 엄청 짧은 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가 확 길어져요. 제가 알기로는 시가 길어진 것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거치면서 시가 갑자기 분량이 막 수십 줄, 수백 줄이 쫙 늘어나 버리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이렇게 인생에서 엄청난 큰일, 너무 자기의 식솔들 다 죽고 온 재산 다 빼앗기고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요, 도저히 시를 짧게 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시가 어쩔 수 없이 길어진대요. 그렇게 큰 상처를 겪고 이걸 마음을 표현을 하려면 시가 마음을 짧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시가 엄청 짧은 그전까지는 사실 조선시대가 평온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런 엄청난 나라가 온통 전쟁터가 된 이 시점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이 마음을 도저히 간추려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산문시가 생기고 소설이 이때부터 소설이라는 양식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송목께서는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으시고 이제 시를 읽어보면은 풀어내야 될 감정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그 오랜 세월을 동안 견디고 억누르고 지내셨던 것처럼 많이 지내셨던 것처럼 보여서 충분하시다. 절대로 이걸 다듬으시려고 안 하셔도 괜찮겠다. 이걸 풀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자화자찬이라는 시를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4쪽에 이게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이 생각에 되게 공감하거든요. 40분 울 일을 20분 울고 치우지 마라. 그러니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풀 수가 없지만은 확실히 이 숙모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각에는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풀어주지 못한 감정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운동하지 않거나 되게 몸에 좀 해로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었던 말인데 내 몸은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한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너한테 내 몸이 이렇게 함부로 다뤘던 거에서 복수한다는데 그냥 저는 아직까지 숙모나 삼촌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얼마 안 살았고 아직 어린애지만 그냥 언젠가 감정을 계속 배신하고 계속 내가 말하고 싶은 거나 행동하고 싶은 거를 안 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괜히 못 본 척 하게 되면은 배신당하겠다. 언젠가 반드시 걔들이 나를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서 요 시가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그리고 96쪽에 있는 시가 저는 타이틀 시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나희덕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나서 이 시가 되게 좋았습니다. 제목이 저는 일단 되게 좋았고요. 네, 결국은 제가 읽었을 때는 이 아가라는 게 제일 첫 장에 있었던 어린 시절의 이제 숙모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어, 그냥 되게 그랬어요. 어떠냐면, 되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셨던 이야기구나.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곱씹어보고 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느꼈던 거를 적으신 시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 시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따뜻한 시였어요. 엄청 저는 참 깊게 읽었고 역시나 저는 마지막 연이 전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결국은 눈만 마주치는 게 아니라 다리 건너서 뒤에 보니까 다리 건너서 데리고 오잖아요. 거기 두고 오려고 그랬는데 데리고 온다는 내용을 같이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신과 화해하는 이런 모습이 좀 되게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121쪽인데요. 네, 121쪽에 네, 가만히 있는다. 저 이 시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 얼마 전에 슬램덩크 영화 개봉했는데 이노우에 다케이코라는 일본 만화가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슬램덩크 작가인데 그분 쓴 만화책 중에서 베가본드라는 아마 이분이 결국 완결을 못 내고 돌아가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한데 베가본드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제가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베가본드라는 만화책은 일본 전국 시대에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검사 이야기인데요. 칼 싸움 이야기인데 이게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난 이 머리에 두건을 쓴 이 소년의 생각이 저는 되게 이 시에 닮아 있었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았어요. 이제 이 소년이 머리에 두건을 쓴 소년이 앞에 있는 엄청난 고수 직감해요. 난 여기서 죽겠구나.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죽음의 순간을 마주하면서 또 무서워하거나 이런 고수와 한 번이라도 싸워볼 수 있게 된 걸 감사하면서 이제 검을 겨룬다는 이야기인데 처음엔 소리가 사라져요. 그리고 소리가 사라지는데 그다음부터 집중이 시작되는 엄청난 몰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이쪽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싶은데 말이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무아지경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친구예요. 이제 아직도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검을 휘두르고 싶은데 아직도 말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든 간에 떨치고 싶은데 생각을 떨치려고 하면 더더욱 생각이 나는 게 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요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는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청각 장애를 어려서부터 타고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침묵과 고요의 세계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숙모의 이 시가 어 저는 되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상념이 들고 집중하고 싶고 몰입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 오히려 내 생각의 몰입을 방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가만히 있을 의지가 있긴 한데 쉽게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숙모의 마음이 드러난 것 같아서 저는 이 시가 참 공감이 되고 좋았습니다. 132 쪽에 이제 이 시도 타이틀 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한숨 자고 올게."라고 이제 이게 타이틀 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틀 시 두 개는 나이덕 시인의 시가 많이 생각나는 따뜻한 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좋았 저는 되게 좋게 읽었고요. 그리고 215 쪽이요. 네 215 쪽에 어 이 시 저 이런 시 형식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 이런 시 되게 좋았습니다. 그 좋겠다. 어떤 마음인지가 해설은 없지만은 공감이 되는 저한테는 되게 좋은 시였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읽었던 시의 베스트는요. 저는 219 쪽에 있는 안고박 2 였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넘버 1 이었습니다. 어 되게 와 닿았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것 같고 어떤 느낌인지도 알 것 같고 '밖에 있으니까 넓고 좋다.' 이 짧은 문장인데 이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되게 잘 알게 써서 되게 저한테는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시가 넘버 1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91 쪽에 이거는 이게 첨언인데요. 191 쪽에 저는 이게 되게 발상 되게 좋았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여기서 봄밖에 없어. 근데 이 발상이 너무 재밌어서 '와 재밌다. 상무 되게 재밌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192 쪽에서 어우 이건 진짜 감탄을 했습니다. 진짜 감탄했어요. 너무 멋있는 시인 것 같아요. 와 생각도 못 해 봤는데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써 놓은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저도 자야지 내일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쓰면서 봤거든요. 와 하면서 '되게 재밌다. 이렇게 이 이야기 꼭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도저히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은 저도 숙모께서 이제 앞으로도 시집 만들어 주시면은 틈틈이 보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제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뵙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